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 상장된 ETF만 따로 모아서 기록하는 일지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주식과 리츠,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TF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2020년 1월, 2월, 3월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로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1월달과 2월달과 3월달을 모두 일지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각 시기별로 미국 ETF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월달은 2020년 1월 21일에 업로드했고요. 2월 일지는 2020년 2월 24일에 업로드했습니다. 3월 일지는 2020년 3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요. 1월 일지에는 저의 총자산은 32,423불이었고 예상 연배당은 788불이었고요. 올해 수익은 3.8%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고 1월 20일 날에 S&P 500은 3,320, 나스닥은 9,300, 코스피는 2200으로 아직까지 조정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2월 일지에는 자산이 38,670불로 많이 늘어났었고 예상 연간 배당금은 914불 정도가 나왔었고요. 여기 평가손익에 보면 2,939불의 평가손익이 났고 올해 수익률은 8.2%가 나왔는데 이때 2월 일지만 해도 이제 막 S&P 500이나 나스닥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던 시기고 코스피는 조금 더 많이 조정했어요. 벌써 10% 정도 떨어졌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TLT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TLT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의 평가손익은 올랐었고요. 그래서 8%의 수익이 났었어요. S&P 500이나 미국 지수나 한국 지수가 떨어진 거에 비해 저의 배당일지는 수익이 오히려 더 많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 일지를 쓰는 2020년 3월 20일에는 심각하게 주식이 조정이 일어났고요. 미국 주식도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이 일어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400대 포인트를 기록했고 이날은 그 이후에 반등이 일어나서 1566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자 패닉 셀링이 일어나고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는 장세였고요. 금과 미국채까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른 거는 환율,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만 좀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번 3월 일지에는 총자산이 41,222불을 기록했고 연간 배당금은 1,049불을 기록했고요. 평가손익은 2.1%로 떨어지고 826불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엄청난 조정, 30% 이상의 정말 대폭락을 기록했는데도 어쨌든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아직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미국 배당일지는 단순하게 배당률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배당률은 2.6%밖에 안 되죠. 만약에 배당률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꾸렸다면 예상 배당이 3에서 4% 넘기는 건 우습거든요. 5%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주식과 채권을 자산 배분해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고요. 기본적으로 위기에 대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어 있고 오히려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지수가 30% 떨어질 때 수익이 2% 나면은 그 차이는 정말로 큰 거죠. 장이 좋을 때는 이런 특징을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장이 마침 조정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산 배분 계좌의 안정성이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원래 목표가 2020년에 위험자산을 5% 정도 올려서 40에서 45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거는 이번 팬데믹 위기가 오기 전의 목표였고요. 팬데믹 위기가 와서 완전히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버블의 끝까지 완전히 꺼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위험자산의 비중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정하는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높아져야 돼요. 제로금리가 된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높여야 될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50%까지 일단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2020년 3월 포트폴리오 비중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수가 30% 이상 빠지면서 변동성이 너무 컸거든요. 연준이 제로금리를 선언한 이후에 위험자산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은 났는데 그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변동성이 큰 이번 달에는 평소 계획대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1%만 늘려서 위험자산 43%, 안전자산 57%, 안전자산은 위험자산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눴고, 마음 같아서는 45%로 한 번에 쭉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바닥을 알 수 없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포지션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게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4월달 정도 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작아질 것 같아요. 4월달에 주가지수가 어디에 있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다면 위험자산 비중을 좀 더 빨리 늘릴 생각입니다.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되어 있고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번 달 일지를 썼을 때보다 주식과 리츠 같은 위험자산을 많이 사게 됐고 TLT는 매도가 일어나서 이익 실현했고요. 위험자산을 1% 올렸다고 했잖아요. 1% 올린 것 치고는 많은 양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제 미국 배당 ETF 총 자산은 거의 줄지가 않았죠. 물론 이제 2월 달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손해가 없이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 826%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과 리츠는 거의 30%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살 수 있었던 거고 S&P 500을 추정하는 부 ETF는 한 주를 추가하여 총 3주를 가지게 됐고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DIA ETF는 4주를 추가하여 총 12주를 기록하게 됐고요. 분기 배당 ETF인 SCHD는 이번 달에 7주를 더 사서 총 22주, 월 배당 ETF인 SPHD는 이번 달에 22주를 더 사게 돼서 총 95주를 가지고 있고 블랙락에서 나온 경제적 해자 개념이 들어간 배당 ETF인 HDV는 4주가 늘어나서 11주를 가지고 있고요. 대형 가치주 ETF인 VTV는 1주가 늘어나 총 4주, 소형 가치주 ETF인 VBR은 이번 달에 2주가 늘어나 총 8주, 미국 리츠 ETF인 VNQ는 이번 달에 8주를 더 사게 돼서 23주를 사게 됐는데요. VNQ가 원래 굉장히 우상향되고 비쌌어요. 팬데믹 위기로 상업용 부동산 쪽도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빠져서 생각보다 많이 살 수 있었어요. VNQ를 특별하게 이번 달에 더 사야 되겠다고 산 게 아니고 기존과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살 수 있었던 거고요. 미국 외 리츠인 VNQI는 이번 달에 3주가 늘어나 총 9주를 기록했습니다. 중기 미국채 ETF인 IEF는 따로 매수매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아마 곧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채 ETF는 주로 TLT 위주로만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주를 익절하게 되어서 188주를 가지고 있어요. 매도한 TLT는 실현손익이 25% 정도 아마 평균 났던 것 같고요. 원래는 한 4-5주를 판 것 같은데 3월달 기준으로 제가 일지를 쓰는 건데 달마다 매월 중간과 월말 매도 매수를 하는데요. 월 초에는 위기가 터지기 전이고 그때는 TLT를 조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3월달 내에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2월달 일지에서는 TLT를 20주 정도인가 샀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일지를 쓴 이후에 월별로 TLT가 줄어든 건 이번 달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달에는 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안전자산을 줄일 거니까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예상 연배당, 올해 내내 받을 예상 연배당을 기록하는 건데요. 135불이 늘어나서 이번 달에만, 그래서 올해 예상 연배당은 1049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예상 연배당 1000불을 넘게 돼서 기쁘고요. 미국 배당 ETF 총 자산은 4122불로 826불이 늘어났습니다. 예상 배당률은 2.61%를 기록했는데 제가 TLT가 많았기 때문에 배당률이 2% 초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조정도 일어나고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배당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이 배당률이 높거든요. 이번 조정장이 끝나고 반등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반등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싶은데 성장주 ETF를 넣고 싶어요. 지금 성장주 ETF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주 ETF VTV나 VBR 중에서 하나를 빼고 그걸 나스닥 ETF인 QQQ나 다른 성장 ETF로 곧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simplyworldstate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 일지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보시면 SCHD 같은 경우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죠. 이번 달에는 이렇게 3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매수한 날짜, 매수한 가격, 그 다음에 개수 그런 거를 완벽하게 제 계좌를 확인해서 옮겨 적은 일지예요. 그러니까 제 계좌랑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사이트를 제가 이용하게 된 게 이런 일지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분석도 괜찮고
보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앱과 웹이 다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해요. 전체 종합을 보면 총 자산은 45,555불, 올해 자산 수익은 1,214불, 그 다음에 배당 수입은 현재까지 123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이득은 1,337불이 되었고, 토탈 리턴은 자본소득은 3.5% 정도 소득이 났다는 거고, 자산 대비 배당소득은 0.31% 나서 현재 3.36%가 났고, CAGR은 연수익률 같은 건데요. 지금 3월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0.19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년으로 환산하니까 예상되는 그냥 환산 수익이죠. 연수익률은 자산은 16.9% 올랐고 배당은 1.85% 나올 거다. 합쳐서 18%의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말에 가까워져서 정확하게 나오겠죠. 인셉션은 제가 투자를 시작한 시기를 얘기하는데 올해로 그냥 입력을 했어요. 올해서부터 이제 쭉 누적을 할 거고요. 올해서부터 캐피탈 게인은 3.05%가 나왔고 1200불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디비덴드 인컴은 배당 수익을 얘기하고 0.31% 들어왔고 123불 들어왔고요.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 시세 차익과 배당 소득, 디비덴드 인컴을 더한 걸 토탈 리턴이라고 하고, 현재까지 투자금의 3.36%의 수익이 났고, 홀딩세는 제 자산을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저번 달 일지만 해도 주식들이 다 플러스였어요. 한 개 정도만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였고, 채권도 다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다 손해난 거예요. 마이너스. 보시면 SCHD라는 배당 ETF, 올해 손해가 마이너스 16%인데 일주일 동안에만 마이너스 13%가 떨어졌어요. 이번 일주일에 정말 변동성이 컸고 많이 조정이 있었나봐요. HDV라는 경제적 해자 ETF도 올해 마이너스 22%, 이번 주 7일만 마이너스 13%, S&P 500 부는 이번 연도 마이너스 18%, 이번 주 마이너스 13%, 이번 주가 엄청 크네요. SPHD 월 배당 주는 거죠? 이번 연도만 28%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마이너스잖아요. VNQ도 리츠 ETF도 굉장히 견고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마이너스 21%, 7일간 마이너스 19%나 빠졌네요. 여기 옆에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VNQ 좀 많은데 1,400불도 가지고 있고, 다우지수 제가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2,300불, 그 다음에 SPHD 좋아하거든요. 근데 2,600불. 이 정도 1,000불, 2,000불 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른 게 있죠. TLT와 IEF는 미국채라서 오른 거죠. 올해 수익률만 18%예요. 올해 수익률만 18% 올랐고 7일 동안 3.5% 올랐고요. IEF도 올해 15% 수익이 났고 7일 동안 1.5%의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자산 보시면 아까 다른 주식들 한 종목에 많은 게 적은 거는 300불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3만 불이나 있죠. 비중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이 TLT 덕분에. 아래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 볼라틸러티라고 변동성, 포트폴리오 변동성이나 베타 같은 걸 보면 마켓 평균이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는 딱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VBR은 소형 가치주인데 아무리 소형주는 베타가 높죠. 그래서 베타가 1.13이에요. 여기 보시면 베타가 높을수록 번개 표시가 있죠. 더 신경이 쓰이는 포트폴리오라는 거고, 베타가 낮을수록 여기 침대 표시 보이시죠? 잠을 푹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건데요. 제 종목 중에서 베타가 1보다 높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VBR. 요거는 IEF는 채권이고 VNQ는 리츠, 여기 부는 주식이잖아요. 리츠는 주식과 채권의 절반 정도의 베타인 것 같아요. 0.68의 베타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IEF나 TH나 둘 다 비슷해요. 마이너스 0.15의 베타를 가지고 있고, 여기 주토피아는 제 포트폴리오예요. 제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마이너스 0.1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0.1. 거의 그냥 국채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푹 잠을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죠. 실제로도 저는 1, 2, 3월 동안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오히려 수익도 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산이 올라가는 걸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넓은 부분이 TLT예요. 종목들을 쌓아가면 이제 전체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TLT죠. TLT가 70% 넘으니까요. 1월 20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월 달부터 떨어진 적이 없죠. 여기 갑자기 계단으로 오르는 거는 적립한 날이라 올라가는 거고요. 아래로 떨어진 게 계속 우상향하죠. 적립할 때 살까 오르고 또 우상향하고. 보시면 2월 말부터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3월 초부터는 이제 너무 심하게 조정이 일어난 거고, 조정이 일어났던 건 2월 말부터거든요. 2월 말부터도 보면 제 포트폴리오는 조정이 전혀 없죠. 계속 오르고 있죠. 3월 9일까지는 올해 수익률이 거의 9% 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3월 9일부터 갑자기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TLT 덕에 떨어지지 않았던 건데 TLT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산도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 달 적립을 해서 떨어지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올라서 현재 이 상황인 거고, 이 기어들을 보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초록색이 수익이고 이 빨간색이 손해거든요. TLT 혼자 이 수익을 낸 거예요. TLT는 연수익이 18%가 났고 이번 연도에 4,700불을 TLT 혼자 번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나머지 주식도 다 마이너스예요. 원래 저번 달엔 다 초록색이었죠. 다 마이너스라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SPHD는 1000불을 까먹었고요. VNQ는 400불 까먹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까먹은 거예요. DIA는 800불 까먹었고요. VNQI는 144불. 이런 식으로 주식이나 리츠는 다 떨어졌는데 미국 채권만 벌어서 이걸 합산하니까 결국에는 한 3% 벌었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TLT가 있어서. 그럼 TLT의 비중은 어떻게 되냐? 리밸런싱 한 달에는 70%를 맞췄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TLT가 좀 많이 올랐어요. TLT가 올라서 다시 73%가 된 거예요. 그 주식들은 또 계속 떨어졌죠. 제가 리밸런싱 한 날 이후에 또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TLT가 73.9%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거는 SPHD 6.6% 많은 편이고, VNQ도 많은 편인데 3.6%, 다우지수, DIA가 5.8%. 제 메인이 딱 이거예요. TLT, SPHD, VNQ, DIA 좋아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비중이에요. 마지막으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는 안 나오고 몇 개만 이렇게 배당률이 나오더라고요. 디비덴드닷컴이나 이런 데 가면 개별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데 TLT랑 IEF가 배당률이 2%대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TLT를 투자한 지가 1, 2년 돼요. 근데 이런 배당률은 고점 부근의 배당률이에요. TLT는 2%대에서 2.5%까지도 배당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TLT 같은 경우 2.5%면은 저가인 상태인 거죠. 그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면 좋겠죠. 지금은 굉장히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차트 보면 지금 많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상으로도 미국채를 약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이익 실현을 할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VNQ가 많이 떨어졌는데 5.5%까지 배당률이 올라갔어요. VNQ는 3% 후반에서 보통 그래도 4%는 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5%, 6%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배당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2% 초반인데 3%의 배당률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주식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 수 있죠. 자산 배분 투자하실 때 배당률이 높아지는 자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니까 그쪽 비중을 높이고, 배당률이 낮아진 자산은 좀 이익 실현하고, 예전에 살았으면 올라 있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때 참고를 할 때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상연배당이 느는 속도를 살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예상연배당은 1049불이고 예상연배당이 100불이 달성될 때마다 걸리는 시간과 날짜를 적어놨고,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단위를 200불 단위로 고쳐서 다시 기록하게 됐고, 첫 매매 후 예상연배당 200불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184.5일이에요. 2019년 4월 25일 기준이고요. 예상연배당 400불, 앞으로 또 200불이 더해진 거죠. 124.9일이에요. 두 자리나 줄었어요. 예상연배당 6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 또 추가로 200불이 늘리는 데는 75.5일이 걸렸어요. 예상연배당 8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6.6일이 걸려서 마지막 두 개는 100불 단위로 기록했어요. 예상연배당 9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9.4일, 이제 거의 한 달이 됐어요. 예상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5.9일로 2019년 3월 11일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1000불을 달성하게 됐고 많이 기쁘고, 이제는 100불을 올리는데 한 달이 안 걸리죠. 제가 투자할 때 목표로 삼는 최종 목표가 있는데 달러 연배당만 기록하면 1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506일을 투자했고 1049불의 예상 연배당을 달성해서 약 1.04%가 달성됐습니다. 506일이란 시간 동안 투자를 길게 했잖아요. 근데 계속 1%도 안 되는 수치 가지고 기록하다가 최초로 1%가 됐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앞으로 99%가 남은 거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제 은퇴시까지 쭉 연속해서 투자할 거기 때문에 비록 1%가 500일이나 걸렸지만 다음 1%는 훨씬 적은 날이 걸릴 거고, 언젠가는 100%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2020년 3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업로드 해봤는데요. 저번 주에 변동성이 너무 큰 한 주였고 너무 많은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시간이 더디게 가고 힘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줄고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매월 중순 정도의 리밸런싱을 해요. 그래서 이미
미국 배당 투자일지와 개인연금 투자일지, I계좌 투자일지는 모두 다 리밸런싱을 마친 상태예요. 투자일지에 대한 업로드는 천천히 차례차례 올릴 예정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